2011 다음 챌린저스 리그 오늘 부천FC 199와 경주 시민구단의 시즌 6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함없이 이다솔 위원입니다. 부천이 시즌 초반 행보가 상당히 궁금했던 팬들이 많은데 지난 경기 분위기 반전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전까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다가 아니고 나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네. 같은데, 사실 기대는 정말 많은 팀인데 그동안 결과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고 정현민 코치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 얘기할 만큼 경기가 안 좋았는데 지난 경기 통해서 분위기 어느 정도 반전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경주 시민구단 시즌 초반 3연승을 기록하다가 최근에 좀 좋지를 못했어요. 일단 남양주전부터 시작해서 FA컵도 떨어졌고요.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물론 지난 경기 뭐 홈에서 비기기는 했지만 A조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 양주 두 팀 양주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어느 정도 찾았다, 이렇게 김재현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인터뷰를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아직까지 선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양팀 코치 감독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부천FC 199 정현민 플레잉 코치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경기 전에 코치님하고 인사를 나눌 때 네.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생겼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깨셔야죠. 예, 저희가 이렇게 축구협회에서 중계를 해주시는 날에는 꼭 저희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징크스가 있는데 네. 오늘은 꼭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깨기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그라운드를 누비셔야 할 텐데 예.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경주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래 3백을 가지고 경기를 임했었는데 이번 경기 전 경기부터는 계속 지금 4백을 계속 위주로 연습하고 있고 좀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가려고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될 거예요. 잔디 상태가 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겨울대 잔디 관리가 좀 잘 안 돼. 물론 뭐 부천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 적응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희도 원래 저희가 종합에서 운동을 하면 네. 이 잔디에 적응을 했을 텐데 원래 아시다시피 부천종합이 잔디가 좋은 운동장 중에 하나였는데 겨울에 좀 추워서 그런지 상태가 안 좋아서 데뷔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적응해 나가야죠 진짜. 지난 경기 남양주와의 경기에서 4대0 승리를 거뒀죠. 분위기 완전하게 반전이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선수들 분위기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 좀 전해주시고 헤르메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남양주 때는 선수들한테 너무 제가 고마워서 끝나고 뭐 일주일 내내 고맙다 얘기했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 경기 내용도 좋았고 네. 마무리하는 것도 좋았고 이번 경기에도 좀 더 마무리할 때 집중해서 결정적인 찬스 있을 땐 살려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헤르메스 여러분들, 뭐 날씨가 구주나 좋으나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홈 경기에서 저희가 성적이 안 좋은데 이번 경기를 계기로 삼아서 좀 좋은 반대의 결과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내용 아마 정민 코치 또 오늘도 나오셔야죠. 아마 예. 나오면은 좋은 경기 내용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천FC 199 정현민 코치 만나봤습니다. 경주시민구단 김진영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뵙고 또 뵙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경주 최근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주춤한 건 사실이죠.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남양의 게임에서 뭐 내용도 안 좋았고 또 뭐 다 끝나는 시간에 또 동쪽골을 허용해서 무승부가 됐고 또 FA컵에서 또 내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은 패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는데 우리가 양주 게임은 어떻게 1대 무승부가 됐는데 경기는 우리가 더 제압을 했고 잘했어요. 어떤 그런 거를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주문을 했고 지금 뭐 그래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경주시민구단이 어떻게 보면 공곡의 적이잖아요. 모든 팀들이 꺾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끔 만들어주는 팀이 경주시민구단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대라는 점은 감독님도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부천도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예, 뭐 부천이란 팀은 뭐 끈끈하고 내용도 괜찮고 일단은 우리가 그 부천 게임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게임 또 서울이 또 지금 골도 많이 넣고 좋은 분위기 좋은 분위기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 내용 결과를 꼭 좋은 결과를 가져가서 우리가 다음 게임까지 이어갈 수 있게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잔디 상태가 좀 걱정입니다. 경주 축구를 보여주려면 잔디 상태가 좀 받쳐줘야 될 텐데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됩니다. 감독님 생각 어떠세요? 와서 보니까 잔디가 많이 좀 상했네요. 네. 상했는데 뭐
그렇다고 비 온 게 아니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 플레이를 해야 되고 예, 이제 하다가 또 어떤 또 변수가 나면 또 다시 또 지시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모든 역경, 어려움 다 극복하고 아마 경주는 오늘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좋은 경기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주시민구단 헤르메스 응원이 결정적으로 펼쳐질 이곳은 부천 종합운동장입니다. 부천 홈에서 펼쳐지는 다음 챌린저스 리그 2021 시즌 6라운드 경기인데 오늘 A조 경기인데 잠시 후에 뭐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양팀 두 경기 살펴보기 전에 먼저 챌린저스 리그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6라운드입니다. 시즌 총 이제 7라운드 경기를 펼치는 전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포함해서 두 경기만을 남겨둔 챌린저스 리그입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인터리그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오늘 경기까지 모든 팀들이 두 경기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자, 그만큼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유종의 미라는 얘기는 저희가 7라운드 경기 때 말씀을 드리죠. 그 중에 오늘 A조 두 팀의 경기인데요. 양주와 경주의 2강이라는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최근 이 4중이라고 불려댔던 네 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부천이 부진을 하나 싶었더니 어느새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남양주가 의외로 좀 선전하나 싶었더니 또 부천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또 한번 내려갔습니다. 경주는 현재까지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게 이어질지 부천이 반대로 경주를 잡아내면서 역습을 시도를 할지 오늘 경기 주목이 되는데요. 경기 결과도 그렇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사실 경주가 주도권을 잡고 부천이 역습으로 경기를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팀의 대결 어떤 양상으로 펼칠지 두 팀에 관한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 남은 두 경기가 무척 중요한 부천FC 195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4대0 남양주전 승리 통해서 분위기 반전을 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그리고 다음 경기가 영광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고비 잘 넘기면 전반기는 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창규 감독이 부천FC를 서서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부천의 단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공수 전환의 속도였는데 일단 지난 경기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연습해오던 포백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오늘은 포백으로 4-4-2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역시 부천FC 하면은 역시 헤르메스 빼놓을 수 없겠죠. 뭐 이제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집단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오늘도 변함없는 응원 또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유니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유니폼이 사실 8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3부 리그 팀이 8만 원이면 싼 가격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많은 팬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년 연속 우승, 뭐 챌린저스 리그 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경주시민구단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진 아닌 부진을 좀 겪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남양주전 2대2 무승부 이후로 계속해서 승리가 없는데 일단 지난 경기 통해서 경기력은 회복을 했거든요. 결과만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양주와의 지난 경기 1대1 승부를 가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김지영 감독은 만족스러운 결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위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경기력만큼은 좋았다고 김지영 감독도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 오늘 원정길이죠. 하지만 경주라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에 경주가 홈에서는 비겼지만은 여기 와서 부천 원정 와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김지영 감독도 인터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고 경주라면은 대충 넘어가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 선수를 한번 소개해드리죠. 곽창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부천FC 195입니다. 한태진 골키퍼를 비롯해서 강로환, 박문기, 최주몽, 김종만이 4백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미드필더 3명은 이설민, 김대환, 박재훈 그리고 최전방에 김태현, 신강선, 이종호 전체적으로 4-4-2 진영을 꾸리고 있죠. 일단은 포백으로 이번에 이 포백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일단은 이설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면서 어떤 스토퍼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김태형 선수를 최전방 미드필더 꼭지점에 세우면서 공수 연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 네 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저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 경주시민구단입니다. 이희현 골키퍼를 비롯해서 강혜록, 장지수, 윤왕희 3명의 선수가 3백을 또 구성을 하고 있고요. 5명의 미드필더는 이낙훈, 최재남, 송하진, 최성민, 최진석, 한덕혁, 공환영 선수가 투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주시민구단은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3팩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양팀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지수 선수가 본업은 공격수인데 오늘 경기 3팩의 한 요원으로 경주 수비를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한 부천FC, 그리고 4백에서 3백으로 전환한 경주. 자, 글쎄요, 오늘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잠옷 기대가 되는데요. 양팀 선수들 입장을 했고, 이제는 경기 전 절차를 마치고 경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기 글쎄요, 변수가 있다면 바람도 변수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라운드 컨디션이 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장면에는 보이지 않는데 경기 시작하면 보이실 겁니다. 경기장이 굉장히 듬성듬성, 특히 센터 서클 안에는 거의 뭐 최악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잔디 상태가 좋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 관계자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부천종합운동장 잔디 상태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뭐 부천종합운동장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잔디 관리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다라는 각 구단 관계자들, 특히 부천 관계자들 얘기가 있었어요. 부천 관계자가 또 얘기를 한 것이, 작년에 이 부천종합운동장을 개방을 시켜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데, 아직은 천연잔디를 일반인들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두면은 사실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라운드 사정은 양팀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 어쨌든 빨리 그라운드에 적응을 해서 그 그라운드 컨디션이 안 좋은 것을 딛고 일어서는 팀이 오늘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오늘 두 팀 글쎄요, 지난 경기 얘기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경주는 양주를 만났죠. 1, 2일간의 빅뱅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었는데, 네. 일단은 양주가 선취골을 터뜨리고 경주가 동점골을 터뜨려내면서 일단은 1대1로 무승부를 마무리를 지었고, 경주는 그대로 골득실에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진영 감독이 분명히 그 경기를 통해서 최근 안 좋았던 분위기 분명히 반전이 됐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한동혁 선수도 만나봤을 때 또 주장으로서 그러한 분위기를 통감하고 있고, 또한 선수들 분위기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또 분명히 했었습니다. 반면 부천, 지난 남양주와의 대결 4대0 대승 저희가 키포인트 때 알려드렸습니다만, 분명히 팀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분명하죠. 지금까지 부천이 상대한 전적을 보면은 다 한 골차 승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시원한 경기를 펼치면서 4대0 승리를 거뒀는데, 지난 경기를 기점으로 부천이 또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헤르메스도 그리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곽창규 감독은 오늘 홈에서 좋은 경기 보여주어야만 앞으로의 행보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단 말이죠. 그만큼 비장한 각오가 엿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부천이 오늘 경기 끝나면은 다음 경기 영광 원정이고, 인터리그 첫 경기는 또 천안FC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만 잘 넘긴다면 사실 앞으로 두 경기는 2승을 거둘 수 있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일단 홈에서 잘 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6라운드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질 7라운드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인터리그로 접어듭니다. 사실 인터리그의 최대 수혜자면 지난 시즌의 경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변수가 있는 것이 인터리그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반기 남은 두 경기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막이 펼쳐지기 직전입니다. 부천FC의 선공으로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부천FC가 경기장 왼쪽에서 오른쪽, 노란색 유니폼의 경주가 경기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양팀 모두 전통적인 유니폼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부천FC 유니폼입니다. 사실 좀 단순한 디자인에 깔끔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K3뿐만 아니라 헤르메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유니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디자인을 담당하는 분이 재정적인 문제로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챌린저스 리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팀들을 통틀어서 굉장히 인기 많은 유니폼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생활체육 축구의 동호인들도 특히 이제 이 부천의 유니폼 색깔을 또 많이 본떠서 따라하곤 하는 그런 유니폼인데요.
뭐 단순한 게 가장 좋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부천의 유니폼을 보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경주가 넓은 공간으로 연결해 봤습니다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군요. 부천의 골키퍼는 한태진 골키퍼입니다. 부천FC 홈페이지에 보면 한태진 골키퍼 보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차기석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차기석 선수가 일단은 부천 FC 선수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고등학교 지금 골키퍼 코치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저희가 경기에 나온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한태진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 정성용 골키퍼와 어깨를 나란히 했을 정도였던 대단한 기량을 보여줬던 아인토벤에서 히딩크 감독이 어떤 입단 테스트까지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량을 가졌던 골키퍼였는데 역시 큰 부상 때문에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사실 타고난 신체 조건 덕분에 그동안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정말 대형 골키퍼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 기대가 많았는데 네. 좀 아쉽게 됐죠. 어허, 한태진 골키퍼가 큰 실수를 한번 할 뻔했습니다. 지금 한태진 골키퍼의 저런 실수를 보면 역시 골키퍼들도 축구 선수의 기본인 볼을 다루는 연습을 충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다 싶어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도 저런 실수하는 골키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역시 기본기는 선수들, 필드 선수뿐만이 아니라 골키퍼도 많이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지역에서 짧게 전개해 나가는 경주. 그러나 부천이 볼을 따냈고 부천의 장기 중에 하나인 역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지수의 머리 부천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죠. 그러나 경주 특유의 압박이 펼쳐지는군요. 자, 중앙에서 김대환 연결이 됐습니다. 옵사이드 뚫어냈고요. 중앙으로 연결. 그러나 조금 길었군요. 자, 부천이 시작하면서 본인들의 특기인 역습 상황에서 일단 상대 위험 지역까지 잘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의 자, 지금 옵사이드 아니에요. 왼발 이게 넘어가는 신장선. 아쉬운 상황. 자, 지금은 경주 수비가 클리어링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옵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신강선이 1위를 침몰시킬 수 있는 찬스를 무위로 돌렸습니다. 지금 글쎄요. 부천이 경주를 잡겠다고 오늘 단단한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최근에 부천의 흐름, 물론 지난 경기 4대0 대승이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좋지 않은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러한 장면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결국엔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경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못 넣으면 사실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신강선은 오늘 경기 두고두고 저 장면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경주도 지난 남양주와의 2대2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그 경기, 결국에는 수차례 좋은 찬스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종료 직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허무하게 무승부로 마쳤는데 말이죠. 강팀의 조건이라면 경기력에서 앞서고 있을 때 경기를 킬해버리는 능력, 완전히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어저께 저희가 고려대학교에서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주시민구단도 그런 모습 못 보여준다면은 지난 남양주전처럼 힘들어질 공산이 큽니다. 지금 이다솔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들 분명히 양팀 감독 벤치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누구보다 그라운드 안에 있는 특히 최전방에 골을 담당하고 있는 공격수들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통감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저런 찬스가 온다면 신강선이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도 절대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경주의 파울이 지적됐군요. 약 한 10여 초 동안 아주 좁은 지역에서 양팀 6명의 선수들이 볼 다툼을 펼쳐봤었는데요. 최근에 특히 전주였던가요? 경기 시작 시간이 좀 5분 빨라지면서 저희가 좀 많이 당황했었던 기억인데 오늘은 정확하게 5시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부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5시도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 끝나고 오기는 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허벅지로 연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경기가 5시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은 관중석이 많이 차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반전 마칠 때쯤이면 더 많은 부천 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추 살펴보면 보통 다른 챌린저스 리그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관중 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헤르메스의 응원이 또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경기 중간중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죠. 반대쪽. 자, 지금 저 부분에 햇빛이 좀 비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넘어오는 크로스에 머리를 갖다 댄다든지 발을 갖다 대는 동작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중력 또는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코너킥을 차는 키커를 변경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나쿤이 달려가는군요. 자, 지금 코너 프레이기 좀 본인 쪽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킥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올라옵니다. 자, 넘어가죠. 헤딩. 수비가 먼저 걷어냈고 자, 뒤쪽으로. 역습이에요. 자, 볼을 잡아내는. 아하. 자, 지금 이게 이제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부천 선수들도 완벽하게 적응은 하지 못한 모습인데 그렇죠. 이거 지금 클리어링도 좋지 않아요? 앞쪽으로 헤딩. 다시 한번 헤딩. 공중 볼 다툼. 떨어지는 공은 경주가 가져갑니다만 앞으로 내주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자, 중앙 빈 곳으로 연결하죠. 최진석 한 명 제치는 좋습니다. 과정. 그러나 주심의 휘슬. 이 자, 최진석도 네. 챌린저스 리그에서 국가대표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렇죠. 경주시민구단 오늘 특히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려면 최진석의 역할 분명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걷어내는 공. 최전방까지 연결이 되죠. 자, 지금 수비가 처리를 잘 해줬습니다. 지금 파울이에요. 자, 지금 돌아서면서 팔을 썼던 얘기인가요? 자, 지금 저 지역. 그렇죠. 지금 신강선 선수의 뒤쪽 유니폼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 영광과의 경기였나요? 저 지점에서 굉장히 멋진 슈팅이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신호준 선수였죠? 네. 이 장거리 프리킥의 일가견이 있던 선수였는데 지금도 부천 이설민 선수로 보이는데 직접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설민이죠. 갑니다. 그러나 이번엔 수비벽에 걸렸군요. 크로스 넘어가겠죠. 반대쪽. 자, 이거 길게 옵사이드 아니에요? 이설민! 이거마저도 놓치는군요. 자, 글쎄요. 이거 부천이 기세가 계속 좋은데 이거 찬스 놓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기가 막힌 크로스가 넘어왔고 이종호에게 완벽하게 걸렸는데 아마도 이종호 오른발로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머리로 넣어도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글쎄요. 이 골키퍼가 예상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헤딩이 더 좋거든요. 곽창규 감독 글쎄요. 뭐 곽창규 감독만큼 아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부천이 두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게 되는데요. 저는 부천의 어떤 공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부천이 하고 나온 각오가 보통 각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를 본 헤르메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부천 SK 시절 니폼니시 감독이 이끌었을 때 그 패싱 축구, 재밌는 공격 축구를 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경기가 지금 경기 초반 반짝하고 있는데 지금 득점하지 못한다면은 강팀, 끈끈한 강팀에게 경기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헤르메스 곽창규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전에 만나본 곽창규 감독은 기술 아무리 좋은 선수 다 필요 없다. 체력이 있어야 기술도 쓸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가장 기본이죠. 네, 지금은 박문기 선수가 등을 잘 져주면서 한태진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하게끔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옵사이드예요. 이종호 선수가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군요. 부천 두 번째 옵사이드를 범합니다. 자, 사실 체력을 강조하는 축구가
그 전에는 글쎄요 뭐 정신력이라든지 뭐 투혼이라든지 이런 말로 좀 많이 빗대서 사용이 됐습니다만 사실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모두 운동 선수의 기본은 경기 내내 뛸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일단은 90분 소화할 체력이 안 되면은 반쪽짜리 선수죠. 아 빠져나와요. 자, 이거는 넣어야 돼요. 이정호 뒤쪽으로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뒤쪽으로 내줬고 오른발! 이마저도 왼쪽 포스를 벗어납니다. 김대환이죠. 제가 자꾸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 상대로 이런 찬스가 많이 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뒤쪽에 비어있는 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잘 내줬고 김대환이 정확하게 찬다고 지금 저렇게 차는 킥을 인사이드 킥이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이 패스하듯이 골문 구석을 보고 정확히 슈팅을 때렸는데 일단은 좀 빗나갔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반면 경주 얘기를 한번 해보죠. 경주 계속해서 이런 찬스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비에 어떤 조직력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남양주전 2대2로 비긴 경기만 봤을 때는 어떤 경주가 좀 평범한 팀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평범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계속해서 찬스를 내주고 있어요. 자 지금도 안으로 꺾어주는 패스가 좀 강했습니다만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3백이 지금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바로 찔러 줬었는데 패스가 좀 다소 길었습니다. 자 경기 시작 전에 부천은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경주는 4백에서 3백으로 전환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3월부터 챌린저스 리그를 중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3백과 4백의 차이, 가장 큰 차이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은 부천도 지금 4백입니다만은 이설민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사실 스토퍼에 가까운 역할로 두면서 수비 시에는 5백처럼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공수 전환 속도가 3백과 4백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수비의 안정감적인 부분에서는 뭐 3백도 4백 못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수비 안정감이란 부분은 숫자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사실 선수들이 몸에 익으면 4백이 더 편하다,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조직력만 확보가 된다면은 4백도 3백도 사실 감독의 취향에 따라 또는 팀의 개개인의 전술에 따라 맞춰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의 첫 번째 코너킥 넘어가죠. 자 헤딩 뒤쪽으로 나왔고 강우람의 왼발 다시 한번 헤딩으로 돌려놓습니다. 이종호 그러나 슬라이딩으로 잘 역시요. 빼내줬죠. 경주 옆줄 나가기 전에 잘 살려냈고 그러나 좋은 태클에 들어갔던 부천FC입니다. 자 경기 시작한 지 이제 15분여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만 경주가 약간 밀리기 때문일까요? 재밌는 경기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1위 팀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력이 앞선다고 평가받는 팀이 만약에 선제 실점을 한다면은 난타전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중립 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홈팬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반면 경주로서는 자존심 구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실 다음 경기가 서울 유나이티드전이고 인터리그 첫 경기가 춘천 경기거든요.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군요. 경주가 오늘부터 다소 좀 어려운 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자칫하면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글쎄요. 경기 전에 뭐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만 가장 상대하기 힘든 팀, 까다로운 팀 어디냐 그러면 단연코 경주. 가장 꺾고 싶은 팀 어디냐 그러면 단연코 또 경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축구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전술적인 완성도도 가장 높은 팀을 경주로 꼽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꼽고 싶은 팀도 경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그만큼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겠습니다. 많은 팀들의 타깃이 된다는 것, 공공의 적이 된다는 것, 그만큼 강한 상대고 꺾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그런 상대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수많은 도전을 물리치면서 2년 연속 좀 뚫리나요? 다급하게 수비가 외곽으로 걷어냅니다.
그런 어떤 도전들을 꺾어내면서 시즌 2연패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경주는 정말 강팀 중에 강팀, 이제는 챌린저스 아니라 그 이상도 우뚝 설 수 있는 팀이 되는 것이죠. 정상을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내셔널리그급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아, 걸려 지금 넘어지는 파울이에요? 장면이 있군요. 부천이 저희가 경주에 대한 얘기를 했고 경주가 그만큼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부천은 그러한 경주를 상대로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경주가 이동 시간만 꼬박 5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피로도가 아직 좀 남아있는 듯한 모습인데 경주가 부천이 지금 이 분위기를 빨리 타지 못하면은 경주에게 되려 혼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프리킥 굉장히 중요하죠. 자, 프리킥 넘어가죠. 헤딩! 이마저도 뜨는군요. 네 번째 슈팅마저 골문을 외면하고 맙니다. 이종호에게 오늘 계속 찬스가 나는데요. 자, 사실 부천FC하면 신강선 쪽으로 많이 몰리기 마련인데 오늘 신강선이 빠져나가는 그 공간을 이종호가 집요하게 잘 파고들고 있습니다. 신강선에 비해서 이종호가 이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글쎄요, 오늘 이렇게 기대치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해준다면은 또 조기 교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헤딩 앞쪽. 자, 경주가 오히려 선수들이 좀 당황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경기 초반 지금까지도 20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좀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호흡이 좀 지금 맞질 호흡이 좀 않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너무 급했어요. 부천이 글쎄요, 저희도 좀 당황을 하는 것이 이렇게 강팀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또 부천의 팀 칼라 역습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3백으로 뒤를 좀 두텁게 세우는 곽정현 감독 특유의 수비 전술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것이 포백으로 전환을 위한 그동안의 연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진영 감독이 잠시 화면에 잡혔습니다만 벤치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나와서 선수들에게 일일이 무언가를 지시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이 벤치 앞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술 지역이거든요. 네. 저 지역까지만 나올 수가 있는데 김진영 감독은 그 끝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 경주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 장면 보고 기술 지역에 대한 얘기 몇 가지를 조금 더 나눠보죠. 경주는 패스는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참 패스 잘하는 팀입니다. 정말 경주 패스는 깔끔하죠. 근데 사실 특히 이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그 경주의 패스가 오늘 얼마만큼 깔끔하게 성공할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짧은 패스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경주 선수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짧게. 지금은 두 선수 간의 호흡이 좀 맞지를 않았군요. 자, 공이 밖으로 나간 김에 한번 살펴보죠. 기술 지역 감독이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보통 이제 감독만 일어나 있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벤치에 있는 감독 코치 중에 한 사람만 일어서서 지도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간혹 그 부분을 지키지 않다가 심판에게 제재를 받기도 하죠. 자, 부천 또 역습입니다. 역습이군요. 다시 한번 반대쪽 길게 넘어가죠. 이종호 쪽. 저 기술 지역을 벗어나면 분명히 또 심판에게 무언가 또 제재를 당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주심이 와서 그리고 또는 대기심이 와서 제재를 하죠. 지금은 태클이 좀 깊게 들어가면서 경주의 파울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저 지역이면 김대환의 존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발의 달인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왼발이 좋은 선수인데 프리킥을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기술 지역에 대한 얘기, 감독의 어떤 감독, 양팀 감독들의 화면이 또 한번 잡히면 기술 지역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김대현이 아니군요. 다른 선수가 올라와요. 헤딩! 펀칭인데요. 자, 글쎄요. 앞으로 지나가는 선수가 이종호 선수로 보이는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글쎄 지금은 이영 골키퍼 시야를 완전히 가렸는데 부천이 계속해서 찬스를 좀 놓치네요.
곽창규 감독이 볼을 한번 컨트롤을 해주는데 곽창규 감독 화날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못 넣으면 글쎄요, 감독은 도리가 없죠. 이현 골키퍼도 사실 지금 수비수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지시를 하고 있어요. 골키퍼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사실 수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적어도 골키퍼가 수비수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믿음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좁은 지역 다시 한번 길게 지금은 넘어가죠. 그러나 업사이드예요. 깃발이 올라갔군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기술 지역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짓죠. 기술 지역에서 기술 2명 혹은 3명에서 3명 이상의 인원이 일어나서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보통 이제 항의를 할 때 흥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술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혹은 코치들이, 감독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도 많이 또 흥분을 하게 되고 감정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기술 그런 부분을 좀 지역- 자제를 해야겠죠. 그렇죠. 기술 지역에 관한 마지막 항의, 기술 지역의 팀 임원은 책임 있는 태도로 행동해야 한다거든요. 그렇죠. 책임 있는 태도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감독으로서, 코치로서의 의무, 책임을 다 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 지역에 있는 사람은 2명 이상이 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왜 맨날 감독만 서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다솔 위원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뭐 이러한 얘기들, 오늘은 또 하이라이트 끝장면에는 공에 관한 얘기, 그리고 잔디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간단히 또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참고 삼아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잘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죠. 경주 송하진, 오른발. 송하진의 크로스 넘어갑니다. 걸리나요? 한동혁 쪽이었는데, 자, 일단 부천이 짧게 치고 나옵니다만 다시 한번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는 장지수. 송하진 앞으로 넣어주죠. 이 부천도 네. 센터백의 높이는 어느 팀 못지 않거든요. 공중으로 띄우면 경주 입장에선 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묘하게 볼 컨트롤 해놨는데 일단 어드밴테이지를 적용받았습니다. 자, 지금은 끊어줬어요. 물론 지금도 전개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두 번이나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할 수 있는 파울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주심이 먼저 끊어줬습니다. 자, 지금 한동혁 선수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선 장면에서 한동혁 선수 팔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얘기를 또 해줬습니다. 한동혁! 한동혁! 오늘 경기 전에 골 기대해봐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TV 이기기 위해선 자신이 골을 터뜨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원샷 원킬이네요. 정말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슈팅이 나왔고 자, 지금 첫 번째 곽창규 골이 감독이 나왔습니다. 항의를 하는 것은 경기가 재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 프리킥은 주심이 휘슬 불고 차세요 얘기만 안 하면 그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그렇죠. 지금 바운드 되는 볼을 바로 오른발로 완벽한 골이 터졌습니다. 자, 이건 뭐 카메라가 쫓아갈 수 없는 속도입니다. 이거는 글쎄요, 부천 선수들의 집중력 부족을 좀 탓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경기가 바로 인플레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부천이 경기 초반 경기 잘 하고 선제 실점을 합니다. 전반 25분이군요. 전반 공식 기록은 아마 전반 한 4분 혹은 5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골은 인정이 됐고요. 뭐 정당한 플레이였기 때문에 부천 선수들 집중력을 좀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볼을 뺏겼어요. 한동혁 오늘 첫 골의 주인공. 다시 한번 줍니다. 공간 패스 좋게 잘 들어갑니다. 최진석. 두 선수 사이 일단 뒤쪽으로 빼주죠. 조금 짧아 보이는데요. 일단 볼을 살려 냈지만 부천이 공을 가져가는군요. 김대환 앞쪽으로 연결. 쉽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가 어느 정도 경기력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죠. 이제 경기에 좀 적응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만큼 좋은 패스 플레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지금 안쪽으로 좋아요.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줘야죠. 그러나 좀 지금 타이밍을 타이밍이 놓쳤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부천은 경기 잘하고 경기 초반 두세 골까지 넣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찬스 못 살리니까 바로 강팀이 응징을 합니다. 반면 경주는 위기 잘 넘기고 단 한 번의 찬스에서 상대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정말 절묘하게 잘 노렸고 주장인 한동혁이 주장의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남양주전에서는 기막힌 왼발 슛을 터뜨리더니 이번에는 오른발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대환, 이설민. 자, 앞쪽으로 경쟁을 지금은 붙여주는데요. 또 옵사이드예요. 이종호 옵사이드. 부천이 경기 초반 옵사이드가 많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로 계속해서 두 번째 옵사이드가 나왔는데 네. 이종호 선수가요 수비 선수들을 좀 잘 보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옵사이드도 규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팔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모든 부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지금도 경주는 빨리 전개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렇죠. 자, 일단 볼이 전개됐죠. 송하진 올라- 넘어가는데 그러나 조금 낮았습니다. 자, 부천 역습 한번 볼까요? 자, 이종호 쪽 신강선 들어가고 있고 신강선 쪽 공간 패스 들어갑니다만 조금 깊어 보이는군요. 이현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역습도 그냥 지금은 뭐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 다 이용을 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주가 역습에 계속해서 좀 취약한 모습 저희가 영광 남양주전에서 봤거든요. 네. 부천이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가 있는데 앞선 장면처럼 찬스 계속해서 놓치면 사실 역습 살려도 무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종호 쪽 김대환 신강선 기다리면 좀 곤란해요. 강호람 쪽으로 나가기 직전 신강선이 파울을 하는군요. 지금 저희 왼쪽 귀를 때리고 있는 응원단 소리는 바로 이분들의 소리입니다. 뭐 한 골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절대 기죽지 않는 분들이에요. 보통 팀의 성적이 좋지 않으면 특히 원정 경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기 싫거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양주전에서도 많은 팬들이 레플리카와 머플러 이 서포터즈의 머스트헤브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고 네.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챌린저스 리그의 서포터즈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춘천 포천과의 경기에서도 포천 관계자와 춘천 서포터즈의 충돌이 있었거든요. 어허. 거의 뭐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부천과 서유 경기에서도 서포터즈들 간에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기는 지금 저희가 또 중계를 해드렸는데 지금 경주의 파울이죠. 서포터즈들끼리 지금 6월쯤에 서울에서 회의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아하. 신속히 응원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사실 챌린저스 리그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뭐 일부 팀들을 제외하면 그 팬들에 대한 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경기장에 찾아오는 경우가 극히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낯설어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코칭 스태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챌린저스의 잠재 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팬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본인이 사는 곳 본인의 연고지 팀을 못 찾고 있는 팀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 팀이 있는 줄 몰라서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명 철새 팬이죠. 뭐 전북 현대도 좋아했다가 울산 현대도 좋아했다가 뭐 그렇게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챌린저스 리그 팀들이 연고지에 정착을 한다면은 더 많은 팬들 그리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도 팬을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챌린저스 리그의 팀들 18개 팀들 가운데는 프로 구단이 없는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가운데로 접고 빠졌어요. 들어가는데요. 자, 왼발 걸리질 않습니다. 태클로 잘 빼냈고 왼발! 그러나 김대환이 몸으로 잘 막아내는군요. 다시 한번 헤딩. 키를 넘어갑니다. 바운드가 좀 불규칙했어요.
이 부천도 프로에 있다가 팀을 뺏겨서 본인들이 팀을 아예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애착이 더 강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약한 팀에 조금 더 동정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이게 연결이 되나요? 좁은 지역. 그러나 4명의 수비수가 에워싸면서 자. 볼을 빼냅니다. 자, 역습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이종호가 달리죠? 아. 신강선 쪽 연결해봤습니다만 오늘 장지수의 수비 신강선을 상대로 톡톡히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공격수 출신 수비수는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신강선을 잘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연결해주는데요. 이종호 쪽 달려가서 볼을 확보합니다. 자, 뒤쪽에 뒤에 선수 받쳐주는 있어요? 선수가 있죠. 좋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김태형 중앙으로 연결. 신강선 쪽 좀 짧네요. 지금은 1대1 싸움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네. 부천은 아직까지는 좀 2% 부족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 결정력 사실 뭐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부천에게 그런 모습 경기 초반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한번 좋습니다. 이종호. 컨트롤 좋아요. 잘 해놨는데 뒤쪽에서 오늘 장지수의 수비력 칭찬해줄 만합니다. 지금 3백 가운데 스위퍼와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완전히 쳐져 있진 않습니다만은 커버 플레이를 톡톡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이종호 경기 초반 찬스를 좀 몇 번 놓쳤고 특히 옵사이드에 빠지는 장면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옵사이드 상대 수비 옵사이드 트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듯 보이죠? 뭐 공격수가 옵사이드에 빠지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옵사이드 트랩을 잘 피했는데 컨트롤 그리고 슈팅까지 연결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김대환 그러나 자, 뒤쪽에 수비 태클이 좀 깊어 보이는데요. 경고를 줘야겠죠? 여지 없습니다. 경고 나옵니다. 경주의 15번이군요. 경주 15번 공환영 선수가 5번이군요. 윤왕희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지금은 사실 물론 좀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퇴장을 줘도 지금 너무 높았어요. 이거는 심한 반칙 플레이 규칙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일단은 경고로 넘어갔지만 저런 부분은 좀 조심해줘야겠어요. 자, 다행히 최주봉 선수도 잘 일어났습니다. 그라운드 밖으로 나오지 않고요. 제가 항상 인터뷰 마칠 때 양팀 선수들에게 꼭 하는 얘기는 다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저렇게 다치게 되면은 사실 다치게 한 선수도 마음이 아프고 다친 선수는 더 마음이 아플 거고요. 이 얼마 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아스날과 스토크시티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골절상 크게 다치게 하고 쇼크루 선수가 우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네. 다친 선수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동업자 정신을 좀 가져줘야겠어요. 볼 뺏어내나요 김대환? 지금은 김대환의 파울을 지적하는군요. 장지수가 멀리까지 나와서 볼을 잘 확보를 했는데 김대환의 볼을 다시 뺏으려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강현욱 경주가 오늘은 프리킥에서 머뭇머뭇대지는 않는군요. 빨리빨리 처리를 합니다. 최진석이 앞쪽으로 툭 찍어 차줍니다만 박문기에게 걸렸고요. 높이 솟구친 공. 오른발 왼발로 이정호가 뛰어들어가고 장지수 반대쪽에 있는 송화진에게 부드럽게 연결을 합니다. 자, 경주가 또 템포를 조절하네요. 뭐 급할 게 없죠. 원정 와서 부천 원정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원정 와서 한 골을 넣고 있고 경기도 뭐 경기 초반에 비해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템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창규 감독의 목소리 오늘 끝나고 제가 들어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목이 많이 쉬지 않을까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경쟁을 붙여주는데 이형 골키퍼가 멀리까지 나와서 왼발로 처리를 해주고 본인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지금 신강선 옵사이드. 이거 옵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였어요. 걸렸군요. 자, 저는 신강선은 옵사이드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종호와 교차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부심이 잘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렇습니다. 집어냈습니다. 네, 지금 경주의 파울이죠. 자, 글쎄요. 뭐 스포츠에 가정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부천이 시즌 경기 초반 걸리나요? 이거는- 장지수가 자, 이거는 이거는- 잡아내나요? 일단 잡아냈고 볼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장지수 글쎄요. 공격수로 하다가 수비수를 하면 단점이 공을 자꾸 키핑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좀 걷어내줬어야 되는데 장지수 선수가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자, 부천의 찬스입니다. 신강선이 직접 킥을 하러 갑니다. 자, 뭐 제가 아까 해드렸던 말은 요 장면을 보고 계속해서 이어드리죠. 자, 박문기가 헤딩이 좋거든요. 반대쪽 길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장지수 헤딩, 강우람, 공이 뒤로 흘렀어요. 이설민이 좀 크게 넘어졌는데 일단 최진석이 옆으로 내차면서 부상 선수를 살펴봅니다. 이설민이 볼을 앞으로 내차는 과정에서 좀 넘어질 때 좀 옆구리를 땅바닥에 좀 크게 찧었어요. 그러면 스포츠에 대해서 뭐 가정이 없다, 만약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만약에 혹시나 경기 초반 그 좋은 찬스를 부천이 한 차례 정도만이라도 살려줬다면 지금 경기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런 장면은 굉장히 많죠. 부천이 만약에 글쎄 한 골 먼저 넣으면서 도망갔으면 조금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또 지금 따라 붙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천을 상대로 경주를 상대로 첫 골을 허용한 부천입니다만 뭐 전혀 기가 죽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좋은 장면 지금 자, 좋아요! 헤딩! 이게 걸리지 않는군요. 저희가 부천 중계를 올해 벌써 3번째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부천과 오늘의 부천은 분명히 다릅니다. 글쎄 오늘 날카롭다는 표현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오늘 공격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마무리만 해준다면은 오늘 공격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장지수가 김대한의 몸에 맞추면서 본인의 볼로 확보를 해주는군요. 자, 결국엔 마무리인데 아마 전반전 지금 39분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전 마지막 부분에 부천의 만회골이 터지지 않는다면 아마 마무리 멘트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잘 들어갔어요! 손에 안 맞았나요? 그러나 그대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지금은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자, 손에 맞지 않고 허벅지 안쪽에 맞았군요. 지금 신강선에게 경고가 주어지네요. 신강선은 파울할 의사가 없었다 뭐 이렇게 분명히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만 심판이 보기에는 명백한 옐로 카드가 나올 장면이면 또 가차없이 내들어야죠. 충돌 방지를 위해서도 또 그런 반칙을 했으면 경고를 불어야죠. 지금 신강선이 갑자기 넘어져 있어요. 발이 조금 높았군요. 지금은 차는 장면이 됐기 때문에 신강선이 경고를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라운드에 넘어졌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곽창규 감독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이고 있는데 신강선이 빠진다면 지금 이설민의 경고가 아니라 9번의 신강선의 경고죠.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가 신강선인데 글쎄요, 신강선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은 뭐 김민우, 정현민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로 교체를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공격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중계석에서는 신강선의 부상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졌거든요. 교체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옵사이드예요. 경주는 계속해서 공격을 진행하고 옵사이드 반칙이 경주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인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치 않은 수비수와의 충돌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 글쎄요.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있었을까요? 또 혼자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경기를 계속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옆줄 따라서 치고 들어가는 경주. 볼을 나가지 않았고요. 이설민이 볼을 멀리 내차려고 했습니다만 경주가 그대로 막아서면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공으로 이어갑니다. 볼 잘라냈죠. 자, 김대환 앞쪽. 그러나 경주의 파울. 지금 한민석 선수를 준비를 시키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 장신 수비수들을 교체를 해주는군요. 이 뜻하지 않은 교체이기 때문에 곽창규 감독 머리도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한민석 선수 수비수거든요. 장신인데 일단은 최전방으로 투입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강우람이 길게 내차주죠. 자, 한민석 쪽인데요. 그러나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신광선의 부재는 글쎄요 굉장히 뼈아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앞쪽 경주가 잘 잡아내고 있죠. 최재남. 이게 그대로 빠져나가면 크로스 타이밍인데, 자, 앞줄 바깥으로 던지기 공격 이어집니다. 경주. 잘 돌아섰죠. 올라옵니다. 크로스 반대쪽. 너무 뒤쪽으로 지금 갔군요. 등 뒤로 가는 크로스였습니다. 앞으로 연결해주는 부천. 그러나 장지수가 막아서고 있죠. 글쎄요 지금은 파울을 내면 되려 부천에게 좀 손해였는데 이제 파울을 내네요. 김대환이 조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신강선이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부상으로 보이는데 네. 의식은 있거든요. 깃발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경주의 두 번째 반칙. 글쎄요, 신강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팀 내 비중도 굉장히 크고요. 경주도 사실 신강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수비하는 방법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부천은 정말 아쉽게 됐어요. 일단은 신강선 없이 공격하는 법, 득점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곽철규 감독의 머릿속에 많이 복잡해지게 됐는데, 자, 지금은 옵사이드 아니에요. 자, 이정호. 그러나 바운드가 높게 되면서 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 또 깃발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헤르메스 응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신강선 선수의 부상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분명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경기에 좀 집중을 해보죠. 워낙 신강선이라는 선수의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골을 넣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부천의 향후 일정에도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우 선수의 몸 상태가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강선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죠? 대기심이 1분 표시를 했고, 네. 글쎄요 부천은 경기 끝나기 전에 좀 한 번이라도 만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빠져 들어가죠. 자, 경주 볼을 확보합니다. 자, 다시 잘 뒤쪽에서 빠졌어요. 올라와야죠. 있죠. 자, 크로스 두 번째 골을 노려. 헤딩! 자, 이거 막아냅니다. 한태재 골키퍼의 멋진 선방, 눈부신 선방입니다. 자, 한동혁이 전반 끝나기 전에 경기를 완전하게 본인들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한태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한동혁 원샷 원킬,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경주시민구단 전반전 슈팅 딱 2개였거든요.
두 개인데 두 개 다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됐고 그 중에 하나는 골로 득점이 됐습니다. 모두 한동혁이었습니다. 두 개 다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장면이었는데 이게 어떤 부천과 경주 우승팀과 우승하지 못한 팀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하. 될 것 같은데 부천이 글쎄 이거 3골 넘게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놓치면서 전반전 아쉽게 끌려다녔습니다. 자, 전반전 보신 대로 경주가 한동혁의 골로서 1대0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전반전 전체적으로는 또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반 초반은 부천의 페이스였고 골 찬스도 여러 개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결국은 신강선 이종호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서 지금 신강선 선수 화면이 나오고 있죠. 신강선 선수가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일단은 바로 한동혁이 역습을 통해 골을 터뜨렸고 그대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한동혁의 킬러 본능이 오늘 살아있는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후반전 부천으로서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골 결정력일 텐데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득점할 수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야겠는데 네. 양쪽 측면에서 양질의 크로스 패스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신강선 대신 투입한 한민석의 공중전 그리고 그 공중전을 세컨볼을 이종호 또는 교체 투입될 정현민이나 김민우가 네. 어떻게 활용을 해주느냐가 부천FC 199의 후반전 경기 내용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주는 칭찬을 좀 해야죠. 경주는 강팀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가도 한 번 찬스 오니까 바로 골까지 그렇죠. 넣고 분위기를 본인들 것으로 가져오거든요. 네. 후반전도 이렇게 하면은 부천 원정 오늘도 오케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전 한동혁 선수의 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부천 팬들에게 좀 아쉬운 장면이 분명히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전 어떤 내용으로 경기 펼쳐질지 하이라이트 장면 만나보시고요. 오늘 특별히 헤르메스 팬 한번 만나봤습니다. 어떤 얘기 나눴는지도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로 여러분 찾아뵙죠. 경주시민구단 한동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너무 멀리 가 계시지 마시고요. 컨디션 어떻습니까? 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대표적인 단답형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인터뷰하는 게 많이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최근 팀 분위기가 감독님은 지난 경기를 통해서 좀 반전이 됐다고 하는데 동료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준비 많이 했고요. 저희가 4-4에서 3-5로 바꿔가지고 저번 게임 걱정을 좀 했는데 의외로 게임은 잘 푸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게임도 이제 준비 잘해서 이제 분위기 좀 좋게 왔습니다. 어떤 준비했어요 이번 게임? 무조건 이기죠. 이겨야죠. 이기는데 팀이 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들어 골맛도 좀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골을 노리실 작정이시지요? 예, 팀이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잔디 상태 좀 좋지 못한데 오늘 다치지 마시고 골도 꼭 기록하셔서 승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주시민구단 주장입니다. 한동혁 선수 만나봤습니다. 부천FC 199의 열성적인 팬들 헤르메스 중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헤르메스 서포터 나예솔입니다. 나예솔? 네. 나예솔 씨. 부천 경기장 자주 오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일단 홈 경기는 빠짐없이 오려고 하고요. 원정도 가까운 데는 거의 다 가는 편이에요. 부천이 왜 좋습니까? 일단 저 옛날 부천 SK 때부터 좋아했는데 사실은 팀이 없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는데 팬들이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 열정이 다시 생겨난 것 같아요. 부천, 내가 부천을 이래서 좋다. 뭐 선수, 좋은 선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테고. 내가 부천을 좋아하는 이유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선수는 그냥 잘하는 선수가 좋고요. 저 팬들이 만드는 팀이다 보니까 선수보다는 팀 자체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내 삶의 일부 부천FC 199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FC 199 K리그 가는 날까지 화이팅! 알겠습니다. 헤르메스에 이런 응원이 있다면 부천FC 오늘 경주가 비록 강한 상대지만 승리를 거둘 겁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응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천FC 199 헤르메스의 나예솔 양 만나봤습니다.